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도 CBS 노컷뉴스는 제보가 넘쳐나는지 태영호 관련 단독 보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쪼개기 후원금 보도에 이어서 오늘은 태영호의 사적 채용 또는 채용 장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 지역구 사업가, 당내 정치인들의 자녀들을 태영호 의원실의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통상 의원실에서 청년 보좌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인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태 의원실의 청년 보좌관의 나이는 17살도 있고 23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는 보좌진과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올 겨울 방학 때 청년 보좌진 6명으로 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6명은 너무 많으니까 4명으로 줄여봅시다. 그 4명 중 땡땡땡 회장 딸은 꼭 넣어줍시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컷뉴스가 확보한 태 의원실의 장부와 그 청년 보좌관의 활동 기간을 비교해 보니 300만 원을 받고 채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에서 모델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자녀를 채용하고 훗날 태영호의 지역구 행사에 그 모델들을 파견받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태영호가 그 사업가가 주최하는 모델 콘테스트에 축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채용한 적도 있고 물물 거래식으로 채용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보도의 의미는 태영호가 혈세 써가면서 사적 채용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 거래 관계를 따라가서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적 채용은 그들의 은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힌트다. 잘 땡기면 고구마 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태영호가 하는 짓을 보면 공천 장사, 채용 장사 등 자신의 권력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정말 개걸스럽게 돈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영호는 북한에서 도망칠 때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도 가지고 있지만 60억 정도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황장엽과 같은 클래스도 아닙니다. 그냥 북한 외교관인데 강남 갑의 공천이 되었던 거예요. 국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에 공천이 된 겁니다. 범죄 의혹에 무명의 북한 외교관이 깃발만 꽂으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곳에 공천을 받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0억의 힘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자신도 공천 헌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공천 헌금으로 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티끌 모아 태산 정신으로 개걸스럽게 벌충하고 있다고 봐야 합리적이죠. 자, 그리고 태영호의 쪼개기 후원 수수가 또 다른 현직 국힘 의원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김희국 국힘 의원도 태영호처럼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었는데 그 재판이 2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김희국 국힘 의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김 의원은 국책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치 후원금 9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태영호는 강남구 구의원 5명을 공천 추천해준 대가로 1,85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죠. 그러니까 결코 태영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김희국 의원의 경우가 문제인 것은 2015년도에 여기저기서 땡기고 2017년도에 경찰 수사 대상에 거론됐으나 출석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후 2021년 6월 공소시효가 임박할 무렵 검찰이 뒤늦게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2021년 8월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딱 한 번 열리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까지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데 경찰이 출석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얘기고 검찰은 기소하기 싫어서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될까봐 억지로 기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또 판결을 미루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발생한 지 8년 동안 뭉개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지법,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이 많고 증거 기록도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두세 달 한 번씩 열렸던 재판을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국과 연결된 재판이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땡긴대요. 그걸 다 하시고 김희국 재판을 이제 진행하시겠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쪼개기 후원금 수수는 사법당국이 지금 썩어서 그렇지 법대로라면 절대 간단치 않은 혐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공천 장사를 했던 국힘의원 명단은 태영호, 김연아, 박순자, 하영재 그리고 김희국까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힘당은 윤석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의 국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의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던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 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과된 간호법을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료 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 자, 결국 의사협회, 그 의협의 요구대로 현재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간호법에 윤석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힘당이 그 언급한 대한간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1월 11일 윤석열이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서 전주회가 말한 대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간호사협회는 윤석열이 간호사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만 되면 간호법이 금방이라도 통과될 것처럼 여러 효과를 쓰면서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썸네일만 봐도 막 기대가 됩니다. 반면 당시 이재명 후보도 이 대한간호사협회를 가서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간호법 제정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 대한간호사협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썸네일부터 그 내용까지 윤석열과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효과도 없고 그저 간호사들과 얘기하는 장면을 지루하게 자막 넣고 편집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영상은 이재명의 영상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자신의 SNS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현재 통과된 간호법을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신의 밥그릇이 작아지니까 증원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면 간호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의협은 간호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국민들은 의료 인력 늘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쥐들은 늘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간호사는 늘리지 말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국민 의료 질 향상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의사협회가 언제부터 국민을 생각했습니까? 네 밥그릇만 생각했죠.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늘 의협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협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이 간호협회가 왜 늘 국힘 편을 들었던 겁니까? 지금도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도대체 어떤 법입니까? 48년 동안 묵은 간호사의 수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간호법이 또다시 폐기된다면 그 책임은 대한간호협회도 분명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